안녕하십니까. 우공비 비법 특강 물리원 정영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너지 준위로부터 에너지 띠, 나중에 반도체까지 설명하게 되니까 그 기본이 되는 에너지 준위 이 시간 정확히 한번 알아주셔서 여기 문제 나오는 거 확실히 푸시기 바랍니다. 물론 외워야 할 것도 좀 있습니다. 네, 좀 있지만 대신에 문제는 그닥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왜 수소 원자 모형이냐면 가장 간단한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로 이루어진 가장 간단한 모형인데, 자, 왼쪽은 실제 전자가 위치해 있을 거로 예상되는 곳의 궤도고요. 오른쪽은 그것을 에너지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보어는 어떻게 했냐면 전자가 존재하는 곳이 뚝뚝 특정한 곳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 중간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가정이죠. 자,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바로 스펙트럼으로 알았습니다. 전자가 궤도를 바꾸면서 그 궤도 바꾸면서 그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빛으로 나오거나 빛으로 흡수되는데, 이럴 때 나오는 스펙트럼이 불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것으로부터 보어는 아하, 전자는 특정 궤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림, 다음에 에너지 준위 관련된 그림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떤 내용을 알아야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쿨롱 힘이 작용한다. 그래서 가장 가까울 때는 가장 전기력이 크다. 당연하죠. 당연한 얘기고. 두 번째 얘기, 자, 수소 원자 내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자, 요게 좀 어려운 식이죠. 네,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 앞에 마이너스가 있더라. 두 번째, n의 제곱이 분모에 있더라 라는 사실이야. 사실 13.6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그래프에서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마이너스 값 다음에 n의 제곱이라는 사실이야. 자, 마이너스는 뭐냐면 한번 예를 들어보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0이 되겠죠. 무한대가 뭐냐면 여기부터 엄청 무한히 멀리 있을 때를 말하는 거야. 결론, 전자가 무한히 멀리 있을 때를 에너지를 얼마로 보자? 0으로 보자라는 거야. 그럼 과연 여기는 거기보다 포텐셜 에너지가 클까 작을까 잠깐 생각해보면 어떻게 따지는가? 여기 전자를 놔둬볼게요. 이런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따지냐면 가만 놓았을 때 아래로 떨어지면 아래가 포텐셜 에너지가 작은 거고 여기가 상대적으로 포텐셜 에너지가 큰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기 전자를 탁 놔두었을 때 어떻게 되냐? 이게 바로 얘가 양성자리가 끌려가겠죠. 그럼 여기가 낮은 곳, 여기가 높은 곳이 됩니다. 근데 무한히 먼 곳이 0이니까 아하, 여긴 다 낮은 곳, 마이너스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이 마이너스가 그런 뜻입니다. 무한히 먼 곳을 기준으로 해서 포텐셜 에너지가 낮다는 의미야. 자, 이제 n의 제곱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n이 1일 때는 뭐냐? 마이너스 13.6, 금방 나오겠죠, 이거는. n이 2일 때는 뭘까? 2일 때는 이거의 얼마야? 4분의 1이라는 거야. 자, 여기가 0이죠, 0. 무한대. 에너지가 0인 곳이고, 여기가 13.6인 곳이야. 이걸 4분의 1로 나누세요. 실제 나눠봐. 뚜둑뚝 반, 또 뚜둑 반, 여기죠. 물론 이 그림은 약간 아래로 왔는데 그거는 였다 그리면 숫자가 겹치기 때문에 예뻐야 되니까 약간 내린 거죠. 여기를 얼마로 보냐면 바로 4분의 1로 보시면 돼요. 그럼 실제 크기는 몇 대 몇이겠어? 1대 3의 비란 말이야. 선생님, 1대 3의 비가 중요한가요? 3대 1, 1대 3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가 크냐가 중요해. 자, 예를 들어볼게. n 이퀄 2에서 1로 떨어지는 것을 생각해보고 저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지는 걸 다 생각해볼게. 자, 여러분 에너지가 몇 대 몇이야? 3대 1이죠. 누가 더 에너지 커? 얘가 더 에너지 커. 그래서 재밌는 사실은 바로 2에서 1로 떨어질 때의 에너지가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질 때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이야. 즉, 몇 칸 떨어졌냐가 중요하지 않고 얼로 떨어졌냐가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로 떨어질 때가 에너지가 가장 크구나고, 다음에 2로 떨어지는 게 그 다음 큰 에너지겠죠. 왜냐하면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지는 건 적어도 3에서 2로 떨어지는 건 적어도 무한대에서 3 떨어지는 것보단 여전히 큽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얼로 떨어지냐가 그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바로 1로 떨어지냐 2로 떨어지냐 3으로 떨어지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1로 떨어질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라이먼 계열이라고 하고요. 2로 떨어질 때 뭐라고 하냐면
발머 계열이라고 합니다. 3으로 떨어지면 그거는 파시엔 계열 이렇게 나가는데 요 다음은 우리가 알 필요 없고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만 정확히 알면 되겠어요. 실제 역사적으로는 발머 계열이 먼저 관측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에너지가 크면 파장이 매우 짧은 빛이 나오게 돼. 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전자가 전이할 때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데요. 이때 에너지 양은 바로 빛 에너지로 나오게 되고 그 값이 뭐다? 하F 또는 람다분의 하시가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크면 진동수가 큰 빛 또는 파장이 짧은 빛이 돼요. 그래서 라이먼 계열의 빛이 상대적으로 발머 계열의 빛에 비해서 뭐하다? 파장이 짧다. 진동수가 크다가 돼. 여러분, 진동수 큰 빛, 파장 짧은 빛 뭘까? 가시광선보다 더 파장이 짧은 빛, 자외선이죠. 그래서 바로 이 1로 떨어지는 빛들은 다 자외선 계열이 됩니다. 그리고 2로 떨어지면 보통 가시광선이 되기도 하고 뭐 때에 따라 적외선 나오기도 하는데 보통 가시광선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이라고 부릅니다. 발머 계열은 어디? 2로 떨어지는 전자가 무한대 혹은 3에서 2로 떨어질 때를 뭐라고 한다? 발머 계열이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계열에 따라 빛의 에너지 스케일이 다르니까 요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펙트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펙트럼은 발머 계열 스펙트럼입니다. 발머 계열은 뭐냐면 N=2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은 다 뭐냐면 N= 얼마로 떨어지는 거? 2로 떨어지는 빛이라는 거야. 물론 어디서? 3에서도 떨어지겠고 4에서도 떨어지겠고 5에서도 떨어지겠죠. 누가 에너지 더 크겠어? 이때는 당연히 칸을 많이 지나면 더 에너지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에 비해선 얘가 더 에너지가 크겠다. 진동수가 크겠다. 파장이 짧겠다. 그러면 파장이 긴 거와 파장이 짧은 걸 비교하면 어디? 왼쪽이 에너지가 큰 빛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에너지가 가장 작으니까 뭐야? 이건 바로 3에서 N=2로 떨어진 거군요 라는 사실이야. 이거는 뭐겠어? 당연히 그렇지. N=4에서 N=2로 떨어진 거겠죠. 그 다음 뭐 알겠죠? 그런데 특징이 또 하나 있어. 갈수록 칼이 좁아진다는 거야. 왜 좁아질까? 이건 바로 에너지 준위 때문이죠. 무한대에 비해서 N=1일 때를 비교하고 N=2일 때를 비교하며 N=3일 때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잘 봐. 3에서 2로 떨어질 때에 비해서 4에서 2로 떨어질 때 5에서 1일 때 점점 조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클수록 진동수가 커질수록 파장이 짧을수록 조밀해져. 그래서 간격이 좁아지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위에 지표가 없다 하더라도 선생님은 간격이 좁아? 간격이 넓어? 에너지가 작은 놈, 파장이 긴 놈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거기까지 알 수 있다면 이걸 제대로 이해한 거겠죠?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가? 상대적으로 파장이 길 때는 에너지가 뭐하다? 작다. 다음에 A쪽이 뭐다? 에너지가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음 마찬가지 얘기했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문제네요. 자, 지금부터 문제 2개 풀면서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수소 방정관에서 얻은 가시광선 영역의 선 스펙트럼이다. 자, 사실 딱 보면 밑에 수치 안 봐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간격이 넓구나, 간격이 좁구나, 그럼 에너지가 크구나, 에너지가 작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게 아직 안 되면 파장을 보고도 알 수는 있죠. 파장이 기니까 빛 에너지는 하F는 람다분의 하C로 표현되기 때문에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는 작게 됩니다. 그런데 능숙한 숙련자가 되면 간격이 좁네. 여기 에너지 큰 놈이라고 알 수 있어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전자가 바닥 상태로 전이할 때 바닥 상태는 언제일까? 바로 N=1일 때겠죠. N=1로 떨어진 건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그렇지, 라이먼 계열이죠. 이 문제는 가시광선 영역이니까 일단 라이먼은 아니야. 탈락. 따라서 요거는 아니죠. 기억은 탈락. 바로 N=2일 때로 떨어져야죠.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발머 계열이냐? 그렇죠. 당연히 이쪽은 다 발머 계열에 속하게 되겠죠. 다음 디귿. 방출되는 광재의 에너지가 에너지 가장 큰 건 당연히 뭐야? 왼쪽. 그렇지. 누구야? A겠죠? A다. 맞네요. 답은 니은 디귿 몇 번? 답은 5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번 오른쪽 그림은 수소 혼자 모형에서 전자가 전이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1, 2, 3, 4 궤도가 있죠. 이거는 그냥 적당히 그린 그림이죠. 왜냐면 힌트 안 주려고. 한번 맞춰보라고. 자, 볼게. 요게 n=1이야. n=1로 떨어지네요. A와 B는 라이먼 계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C는 n=2로 떨어지네. 그치? C는 무슨 계열? 발머 계열임을 알 수 있네요. 자, 문제 볼게요. 기억! 방출되는 광장계 에너지 누가 제일 클까요? 일단 무조건 1로 떨어지는 게 큽니다. 그 중에 누가 커? 당연히 칸 많이 지나는 A가 더 크겠죠. A가 가장 에너지가 큽니다. A와 B가 같다? 아니죠. A가 더 크죠. 둘 다 라이먼 계열이긴 하지만 그래도 A가 더 큽니다. 기억 탈락. 니은 라이먼 계열에서 자 라이먼 계열은 누구야? A와 B죠. 파장이 가장 긴 빛이냐? 파장이 가장 길다는 건 뭐야? 에너지가 가장 작다는 걸 의미해. 자, 라이먼 계열은 얼마로 떨어져야 돼? 1로 떨어져야 돼. n=1로 떨어져서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건 당연히 얼마야? 그렇지. n=2에서 떨어질 때겠죠? 왜냐면 3에서 떨어지면 더 많은 칸을 지나가니까. 2에서 떨어지는 거 보면은 바로 B가 되겠네. B는 라이먼에서는 파장이 가장 기냐? 에너지가 가장 작냐? 가 되는 거겠죠. 2에서 1로 떨어질 때니까. 니은은 어려운 예인데 맞고요. 디귿. C에서 방출되는 빛은 가시광선이냐? 자, C는 뭐야? C는 바로 라이먼 발머 계열이죠. 네, 보통 이쪽은 발머 계열인데, 자, 4에서 2로 떨어졌으니까, 이건 바로 가시광선 영역이라는 걸 정확히 알 수가 있죠. 발머 계열 가시광선 영역. 그럼 C는 디귿은 맞고, 답은 니은 디귿 몇 번? 답은 4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 준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가 어떤 의미인지 그림으로 이해하시고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 스펙트럼은 뭘 할 수 있다? 불연속임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